미국이 추진하고 우리와 일본 등 13개 나라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IPEF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선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우리가 창립 멤버로 참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정상이 경제기술 동맹을 공고히 함에 따라 이 IPEF 참여가 그 대표적인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IPEF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중국을 뺀 나라들, 우리와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과 이 반도체 같은 기술 공급망을 협의하는 모임입니다. 국내 경제단체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위태로운 공급망이 안정화, 다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일단은 환영을 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도 당연히 참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제 통상과 관련한 좀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고 한다면은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입니다. 근데 중국이 노골적 반감을 드러내고 있죠. 물론 예상됐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떤 그렇습니다. 비판들이 나오나요?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IPEF를 두고서 중국을 포위하려는 시도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산업망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중국이 견제하는 건 우리를 포함해서 반도체 강국인 미국과 일본, 대만 이 네 나라가 동맹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대만은 아직 IPEF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한미 동맹의 격상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을 억제한다는 의미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중국 견제용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고한 대가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가장 크게 의존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복이 두려운 부분은 원자재 수입입니다. 네. 지난해 요소수 대란과 같이 핵심 원료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사와야 하는 원자재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압박을 한다면 원자재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선영 기자였습니다.